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자세한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강의 끝난 뒤에 종목 상담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이야기 나눈 다음에 반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오늘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600선 지켜내는 모습인데요. 0.37% 상승한 채로 2609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연일 지금 계속해서 상승 마감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0.32% 오늘 오르면서 934포인트 선까지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움직였던 수급도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을 줬습니다. 특히 개인이 2,812억 원어치 순매수 적극적으로 해줬고 반면 외국인이 팔아냈네요. 2,892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혼자 서들여주는 모습입니다. 1,287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71억 원어치, 495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습니다만 개인의 순매수세로 시장은 불타오르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오늘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철강 수요 기대감에 오늘 관련 주가들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오늘 좀 살펴보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전거래일 대비 10% 넘는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TCC 스틸, 동국산업, 대우특수강 같은 종목들도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런 철강 수요 기대감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최근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잘 가고 있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 오늘 철강주들 전반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 체크해드렸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대표적으로 10.75% 오르면서 55만 1,0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네요. 이렇게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들 뒤로 하고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솔트룩스인데요. 12.04% 오른 채로 33,5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죠. 이 솔트룩스 지금 현재 미국 CNBC에 따르면 애플, 오픈 AI, 구글 등에 도전할 수 있는 AI 챗봇을 개발해서 테스트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애플 GPT 관련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통해서 오늘 솔트룩스뿐만 아니라 셀버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등 AI 챗봇주들 전반적으로 오른 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솔트룩스 오늘 12% 넘게 오르면서 33,500원에 마무리됐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장 이렇게 간단하게 만나봤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 늘 불태워주시는 분이시죠. 2차 전지의 아버지, 이버지라고 불리시는 우리 반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종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강의 내용 들어볼 텐데 시장이 2차 전지 빼고는 가는 게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방송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예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2차 전지 없으시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놀리시는 거죠? 네. 우리 그 앵커님이 참 제가 이제 계산을 딱 해봤더니 네. 1월 19일 날 주식반장 1강을 시작해서 오늘이 딱 30강이더라고요. 30강. 30강인데 계속 말씀드린 게 2차 전지인데 우리 앵커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 근데 말은 많이 했지. 근데 네. 아직도 안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또 몰라요? 그나마 ETF는 갖고 계신 거 내가 알아. 이렇게 제 포트폴리오를 갑자기 막방에서 깐다고요? 네. 아무튼 시장이 네. 상반기를 지나고 이제 하반기 넘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전지로 지금 쏠림 현상이 있다,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포모 현상이 나온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간다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그 첫 강을 통해서 오늘이 이제 딱 30강, 30강 이제 딱 마무리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한쪽의 수급의 쏠림이 계속해서 진행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어수선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들어 올린 게
코스닥 지수는 당연히 2차전지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반전을 시키면서 지수가 급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주춤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포스코 홀딩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반전을 좀 시켜놨어요. 결국은 양 시장을 전부 다 2차 전지가 지금 약간 좀 죽은 듯한 그런 시장에서 굉장히 좀 반전을 시키는 그런 게 좀 나왔다. 결국은 2차 전지가 여러분들이 어쨌든 상반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은 아직 좀 갈 길이 먼 것 같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장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제 30회가 될 동안 계속해서 2차 전지 이야기, 배터리 이야기 해드렸는데 아직도 갖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그 정도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반장님의 시장에 분석해 주시는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시장으로 다시 한번 증명을 해내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 샵 0082번 도 문주홍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바로 송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과 더불어서 강의가 끝난 뒤에 저희 종목 상담도 열어둘 예정인데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가 되고요.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출발을 해볼 텐데 뭐 이제는 저를 놀리더라도 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모든 걸 좀 내려놨습니다. 이제 열린 자세로 함께 하려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 듣습니까, 반장님?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30강. 네. 제가 이 코너가 이제 오늘이 막방이더라고요. 네. 또 공교롭게 딱 30강이라서 그러니까요. 상반기 총 정리를 좀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이 시장 앞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진짜 또 좀 하지 말아야 될 섹터들 그런 것들 이것만은 하지 마라. 네, 하반기에 어쨌든 좋은 기회가 오는데 이거는 좀 이쪽 섹터는 그냥 접근을 하지 않는 게 그냥 드랍을 시키는 게 좀 낫겠다. 그런 강의까지. 아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가 예. 생각나잖아요. 근데 근데 오늘 그걸 설명하시겠다고? 반드시 그거를 하시면 안 된다. 제가 잡주, 신약 바이오 정말 싫어하잖아요. 네. 거의 마찬가지로 표정 관리 안 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후에 이제 나올 텐데 정말 싫어하는 건데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들이에요.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를 네. 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를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주식반장 제30강 DM드라고 이제 돼 있는데 아무튼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왔네요. 30강 때 의미 있는 그런 날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첫 방을 통해서 이제 배터리 위대한 기업을 우리가 사야 된다 해서 배터리를 굉장히 좀 강조를 했고요. 배터리 중에서도 양극재를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배터리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섹터가 이제 반도체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이제 그 뉴진스, 하이브, K컬처 우리나라 K팝이 과거의 어떤 그 동남아 그런 쪽에서 전 세계로 나가는데 특히나 이슬람 문화권의 변화가 있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섹터가 중심 섹터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 세 가지 섹터를 오늘 종가 기준에서 보니까 상반기 동안에 어마어마한 이 상승을 보였더라고요. 그중에 핵심 종목들도 몇 개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나름 정리를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세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제 그 언제부턴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조정은 있어도 하락 추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중간 조정은 있었대. 결국은 오늘 신고가가 다 나왔죠. 신고가가. 하락 추세는 없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이다. 이런 멘트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요 두 종목을 제가 수익률 게임 시즌 2에 에코프로는 82만 원까지 갔다가 50만 원까지 급락을 해서 회장 구속되고 매도 리포트 나오고 별의별 그런 악재가 있을 때 여기서 하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을 때 이거를 수익률 게임 시즌 1에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신고가가 둘 다 나왔죠. 다 나오고 이 시점에서 지금 딱 100%가 나왔어요. 2달 반이더라고요, 딱.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방에서 말씀드린 게 글로벌 메가 트렌드 그리고 게임 체인저가 되는 기업들 그리고 위대한 기업을 반드시 매수를 하셔서 단타 뭐 몇 프로 뛰기 그런 거를 하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시간에 묻어가시면은 여러분 계좌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자리로 간다. 그거를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이 네 가지가 제가 30강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심에 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제가 이제 그 최근에 한 두어 달 정도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수가 조정이 이제 한 번은 올 듯한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수급의 어떤 체인저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하거나 아니면 미국 영향을 통해서든가 뭐 그런 요인으로 과하게 오르면 주식은 항상 더 가기 위해서 조정을 받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조정이 오면은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좀 불안 초조하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불안 초조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자 이제 조정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나스닥이 2%가 급락이 나왔어요. 다들 굉장히 좀 불안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고급반 분들한테는 또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오늘 어떻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어쨌든 이제 급락을 했어요. 뭐 테슬라도 빠지고 뭐 다 빠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기업 실적에서 뭐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또 막 이 설명을 막 해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시장을 또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 그 조정이 오면은 상반기 동안에 제 강의를 통해서 중심을 잡고 큰 수익을 내신 분도 계실 거지만은 여러 가지 테마 이슈를 가지고 불안 초조해서 다른 쪽에 머무시다가 거꾸로 상반기 동안에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이런 조정이 오면은 반드시 기회가 된다.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거 교체하는 방법까지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방법을 그대로 시행을 하시고 핵심에 머무르셔라.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연말쯤 되면은 앞으로 또 6개월 뒤에 제가 지금 딱 6개월 됐잖아요. 6개월 뒤에 여러분들 계좌는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핵심에 머무르지 않으시면은 똑같은 상반기의 그 부분을 반복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수급의 주체가 지금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수주 전부터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연초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시장에서 지금 유동성이 축소된 시장이에요. 배터리만 간다 해가지고 뭐 없는 쪽에서는 이거 뭐 왜곡됐다, 뭐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한정된 수급으로 살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시장에. 자, 그러면은 연초 3개월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돈을 끌고 와서 막 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주식을 겁나서 못 사시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외국인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사든 외국인밖에 없어요. 돈을 지금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잘한 그런 주식을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살 수 있는 돈이 뭐겠습니까? 펀드나 외국인 뭐 투자 뭐 그런 돈으로 결국은 시가총액이 높은 거 인덱스로 해서 프로그램에 기계적으로 계속 그냥 자동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매수를 하는 그런 돈의 작은 펀드들도 기업 가치가 평가를 해서 앞으로 성장을 하고 실적을 내는 기업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돈이 이쪽으로밖에 몰릴 수가 없다. 지금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섹터는 뭡니까? 자동차하고 2차전지밖에 없어요. 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뭐 앞으로 기대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뒤로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하게 지금 올랐잖아요. 실적 대비 과하게 올랐고 제가 수주 전부터 삼성전자 72,000원 좀 가면 오버슈팅 되면 한 75,000원, 8만 원. 그렇죠?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이닉스 12만 원. 그러면은 결국은 그 자리부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섹터는 자동차하고 2차 전지예요. 특히 2차 전지, 양극재. 그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한정된 수급의 힘으로 거기다가 공매도 수급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조정을 거친 뒤에 또 시작이 될 텐데 마찬가지로 그때는 지금은 배터리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한두 개 섹터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지금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부분을 아마 또 열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연초에 배터리에 대해서 2100포인트, 2200포인트 할 때 이 자리에 첫 강을 할 때 위대한 기업을 사고 지금 이 지수대에서는 무조건 사야 된다. 뭘 사든 된다. 내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굳이 사시면 이거는 그냥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자 지금 이제 상반기 결산하고 꼭대기에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국은 또 내일 빠질까 오늘 빠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은 하반기 되면은 배터리가 초입 구간에 있던 거, 반도체 초입 구간에 있던 거 이 세 가지 섹터가 전부 다 초입 구간에 있었어요. 제가 보는 견해는 이 밑에 글로벌 메가 트렌드, 게임 체인저, 위대한 기업 이거를 또 충족시키는 거가 한 두 가지 정도 섹터가 또 있어요. 제가 아무튼 그 준비는 이제 하고 있고 그 서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또 흘러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한 3개월째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지금 접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또 찾는 노력을 하고 제 지난 강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는지 다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복기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또 나올 것이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지수를 항상 우리가 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목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수를 무조건 한 번은 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코스피 지수인데 2650포인트에서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맴돌고 있어요. 맴돌고 있는데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 나온 게 포스코 홀딩스죠. 포스코 홀딩스. 대표적으로 이게 10% 급등이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소폭 마이너스인데, 그렇죠? 자, 이게 뭐 철강이 뭐 올라서 이렇게 좀 올랐다 그게 아니라 그랬죠. 아니에요.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소재, 수급이에요. 수급.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딱 발목 잡고 있는데 그 외에 특히 이런 대장주가 하나 딱 올라가면서 지수가 반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반전을. 그럼 얘가 또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됐어요? 얘들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발목 잡아놓고 얘들 올라가면 지수 2700 정도까지는 또 가요. 그럼 지수가 100포인트 여기서 또 올라도 여러분들 계좌는 핵심이 없으면은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반복이.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노란톡에서도 이제 반도체 이제 문의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마디 드렸어요. 지금 사지 마시고 지금 사봐야 뭐 단타거리밖에 안 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단타 뛰기 뭐 3% 뛰기 뭐 7% 뛰기 10% 먹고자 주식 투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확신을 갖고 그걸 비중을 뭐 그렇다고 막 10%, 20%, 30%, 40%, 50%막 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믿고 방향을 정해서 투자 수익은 종목당 그래도 한 최소 20, 3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또 하셔야지 맨날 단타 치고 뭐하고 이슈 따라다니고 해봐야 여러분들 계좌 발전이 없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근데 요 부분을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간들 의미는 없다는 얘기예요. 핵심에 머물지 않으시면은. 자, 그리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3일 전에 이 앞에 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이 돌파한 게 뭡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뭐 배터리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죠. 그런데 배터리 관련된 게 다 올랐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 폐 배터리 해가지고 뭐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제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거는 뭐 아니라고 그냥 폐 배터리의 본질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워낙에 소외됐고 하니까 이제 잠깐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 또 이제 뭐 그 단타치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이거 진짜 되나 보다 하고 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고체 테마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수화학 뭐 그 이수 스페셜인지 뭔지 그 종목 급등했죠. 자, 그리고 뭐 폐배터리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배터리를 하실 때 아니라고 봅니다. 전고체는 특히나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건 테마다. 테마. 왜? 전고체가 뭐 삼성 SDI에서 뭐 25년도, 27년도 뭐 이렇게 뭐 출시하고 도요타에서도 뭐 이 배터리 판을 확 뒤집을 만한 그런 거를 내놓겠다. 일회 충전에 무슨 1000km 갈 수 있는 거 하겠다. 전고체다 그게 하는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먼 훗날 얘기다. 먼 훗날 얘기. 설령 27년도에 그걸 한다고 해도 상용화가 되려면 그 뒤로 한 5년, 10년 이상은 더 걸린다. 왜? 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가. 기업이 그거를 이익으로 지금 보면 양극재 회사들이 굉장히 이익을 가파르게 내잖아요. 그런 정도가 되려면은 앞으로 개발을 한 뒤에 시제품 나와서 그 뒤로 최소한 한 10년은 가야지 원가가 내려가요. 최초의 배터리도 처음에 배터리가 나왔을 때 배터리 자동차가 거의 1억이 가까웠어요. 그중에 절반 5천만 원, 7천만 원이 배터리 가격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3천만 원대도 나오고 한 5년, 10년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 내연기관차하고 가격 패리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나오는 거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전고체는 그거 가려면은 한 10년은 제가 볼 때는 좋게 걸린다.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테마다, 테마. 여러분들 잘못 들어가면은 굉장히 크게 고점에서 크게 또 그 꼭지 잡으셔가지고 고생하신다. 폐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폐배터리도 실질적으로 이 폐배터리를 해서 앞으로 그젠가요? 한번 그런 기사 나왔어요. 25년도가 되면은 1세대 전기차가 2019년도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폐차 수순으로 간다. 왜냐하면 배터리 수요가 이 수명이 한 7, 8년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 계산을 딱 단순히 하면 25년도 되면은 폐배터리가 이제 막 나온다. 그래서 그 재생하면은 그 폐배터리 회사들이 막대한 돈을 번다. 막 그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성일하이텍이나 뭐 세비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대기업들이 그거 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터리의 사업에 그런 걸 안 했던 롯데나 뭐 그런 뭐 여러 굴지의 국내 대기업들이 폐배터리 사업에 다 진출을 해요. 다 진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다 진출을 해. 그러면 주식에서 가장 위험 요인이 뭐냐면 위험 요인이 결국은 경쟁이에요. 경쟁. 자,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경쟁이. 대기업들이 다 들어오는데 자본력을 가지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이 그럼 폐배터리를 리사이클링 하려면은 폐배터리를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뭐 폐차장 가서 뭐 이렇게 계약을 하든가 뭐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미미한 수준이다. 자, 실제로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지금 배터리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수율이 만약에 80%다라고 하면은 20% 정도는 불량품이에요. 그렇다고 내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뭐 유럽 공장에서 생산을 막 해요. 그중에 진짜 정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80% 정도라고 쳐요. 그러면 20%는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리사이클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에코프로가 합니다. 에코프로가. 이런 식으로 배터리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들 거를 지금 현재 배터리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게 어디예요? LG엔솔하고 뭐 SDI 뭐 그런 거잖아요. 자, 중국에 무슨 뭐 CATL이 뭐 한다는데 거긴 전부 다 LFP 아니에요? LFP. LFP예요. LFP는 자원 재생이 없잖아요. 그렇죠? 탈척기 돌려봐야 나올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가 가장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랑 조인을 해서 그 물량을 받는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지금 일개 뭐 중소기업들이 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미래 청산을 하는데 그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대표적으로 첨보라는 종목이 그거잖아요. 중국에서 기업이 그냥 확 그냥 덤핑해 버리니까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경우다. 그래서 전고체하고 폐배터리를 함부로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럴 부분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이제 LNF 제가 어제 그제 굉장히 좀 우리 노란톡에서 좀 의미가 좀 많았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원래 제가 금요일 날 강의인데 월요일 날 강의가 원래는 없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또 월요일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주말에 우리 노란톡에서 양극재가 다 날아가는데 신고가 뚫고 막 날아가는데 LNF만 거꾸로 간다. 이거잖아요. LNF. 그렇죠? 이게 딱 그때 월요일 날 강의할 때 그거예요. 그때가 이 위치예요. 22만 7,500원. 자, 근데 대부분 매수가 여기예요. 그렇죠? 28만 원 전후. 28만 원이에요. 그래서 노란톡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걱정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공지를 했어요. 공지를 해서 월요일 날 강의가 있는데 LNF를 말씀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월요일 날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공교롭게 화요일부터 LNF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9만 5천 원까지 갔었어요. 어제 29만 5천 원까지 갔어요. 저와 함께 하시는 이제 고급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거 비중을 좀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전부 다 익절을 했어요. 익절을. 그리고 노란톡에도 공개를 해드렸고요. 익절을 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다음 날 약간 주춤할 때 더 많이 사서 수익으로 많이 다 팔아주셨다. 노란톡에서 정말 고생을 했는데 두세 달 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거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뭐 에코프로니 뭐니 그런 포스코 피칭 그런 건 다 날아가는데. 그렇죠? 또 비중도 굉장히 좀 많이 실으셨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다 대부분 분들이 또 탈출도 하셨고 그럼 탈출했으면 돈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현금은 또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만큼 됐을 때는 또 그런 건 있어요. 막상 여기까지 이렇게 오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에는 제발 본전만 좀 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게 오면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절대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팔았는데 올라간다. 그거는 내 몫이 아닌 거예요. 이미 투자할 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 그럴까 봐 못 팔아요. 그럼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 진짜 잡주서부터 동전주서부터 이상한 것까지 못 팔아요. 못 팔면 어떻게 돼요? 맨날 그거 들고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결정을 할 때는 하고 이것처럼 다행스럽게 이렇게 왔으면 감사합니다. 땡큐. 아니면은 난 이 회사 제가 그때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LNF의 미래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될 거로 보여진다고. 그럼 장기로 아예 가시면 돼요. 근데 장기로 간다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일같이 주식을 보잖아요. 올라가는 것만 보이잖아, 또 공교롭게. 그럼 마음고생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할 때는 이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수페타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수페타 이 자리에서 공개 추천해서 제가 10,000원에서 8,500원까지 해서 4분할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평균단가 9,000원이었어요. 이거 목표가 얼마 봅니까? 해가지고 제가 13,000원 본다 그랬어요. 13,000원 왔어요. 제가 팔았다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비중 20%를 삼아서 30% 수익을 봤다. 근데 여기서 더 갔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 4만 얼마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판가격 대비 이만큼 갔잖아요. 그거 뒤도 안 봐요. 왜? 내가 목표로 했던 거는 이거였고 감사하게도 이게 왔고 비중 20%에 이거 30% 수익이면요. 총 1억을 투자하는 계좌라면은 총 계좌의 6% 수익입니다. 6%. 총 계좌에.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판 돈으로 뭘 했느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때 50만 원 초반이었어요. 비중 계속 늘렸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가든 말든 내가 목표했던 거는 취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계좌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해져요.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본업에 충실하시고
좋은 가격에 사서 갖고 계시면은 알아서 기업이 일해서 주가는 올라간다. 매일같이 단타에서 몇 프로 뛰게 할까, 뭐 할까, 오늘은 무슨 이슈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 한간에 그런 거 나오죠. 배터리가 너무 가니까 정말 힘이 쭉쭉 빠진다. 소위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자, 그거는 저는 한마디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기업에 대해서, 이 섹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알고 있는지. 기업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액면으로 나온 거 말고 그 이상의 것을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졌는지. 대부분 보면은 차트의 위치, 그렇죠? 차트의 위치와 기술적인 지표잖아요, 그냥.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한 번 해가지고 뭐 5% 뛰기 했다고 좋다고 하고, 에코프로 같은 거 뭐 10% 뛰기 했다고 좋다고 하고, 그게 기법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5% 뛰기 하고, 에코프로라는 주식을 5% 10% 뛰기 해서 좋다고 할 주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장을 믿고 그 안에서 계속 트렌드화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종목을 계속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계속해서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계속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시가총액 변화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연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렇게. 2차 전지 쪽이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탑 10 안에 전부 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카카오, 네이버 그런 것들 위에 있었는데 다 밀려버렸잖아요. 제가 밀려버릴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첫 강의 때.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를 낙담을 할 게 아니라 핵심에 머무르시면은 하반기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부분이 나오고 내년, 그 후년에는 아마도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이 열린다. 비단 저는 지금 그거를 배터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막말로 배터리는 지금 10배 이상 막 올라 있잖아요. 그거는 보유하신 분들의 보유 영역이고요, 이제는. 그것과 같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를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요번에 조정이 만약에 온다. 한 번 더 슈팅을 주고 한 2,700까지 한번 확 올렸다가 조정을 주든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한번 싹 조정을 주든 여러분들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아 이거 정말 나한테 하늘이 준 기회구나 주식하면서 제 말씀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거 막 쫓아가서 이거 막 그 대박 난데 막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또 제대로 된 것도 이렇게 아직 괜찮은 것도 살만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좌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는 하반기에 분명히 온다. 제가 볼 때는 한 7, 8월 중에 지금 7월 해봐야 이제 다음 주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까지 해서 한 4, 5주 안에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제 오늘 이 코너의 막강이라서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잘 그거를 잡아보시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상반기에 어떤 포모 뭐 그런 거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열릴 겁니다. 자, 현대차 기아를 이제 한번 지난번에 이제 하려다가 이제 뭐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현대 기아는 지금 수출 지표가 나오면은 올해 1월부터 6월 달까지 자동차가 가장 고성장이에요. 수출 지표가. 자, 그런데 주가가 갈 듯 안 가듯 간다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현대차 이만큼 왔다가 요거 지금 계속 여기서 걸려 있어요. 일단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좋다. 그런데 이
이 종목이 어쨌든 간에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를 속도감을 높이잖아요. 그 기대감을 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라인업을 전부 다 전기차로 이제 바꾸는 과정이고 전 세계 이제 어떤 그 메이저급들이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이 현대기아가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거를 이제 반영하고 있는 시세고요. 이 다음에 가야 될 게 이제 쉽게 말해서 전기차 플랫폼이죠. 그것이 이제 아마 2025년도 이렇게 다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다. 근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더디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LG 엔솔이나 SDI나 뭐 LG 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더디 가잖아요. 그렇죠? 대형주이고 투자를 지금 막 하는 단계예요. 투자를 하면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잖아요. 100을 투여하면 나는 200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가장 쌀 때예요. 쌀 때.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기차로 라인업을 계속해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고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연기관차를 팔아서 그 돈을 계속해서 투여를 하면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도 되면은 어쨌든 뭐 이 두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좀 좋아질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런 종목을 너무 급하게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 투자를 못 하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좀 내려오면은 좀 이렇게 해서 나는 저축식으로 저는 이제 우리 지인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LG엔솔, 뭐 포스코홀딩스 또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 분에서는 그냥 월 적금시다 해가지고 그냥 월 얼마씩 한 주, 두 주 해서 차분차분히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2000년 초중반에 적금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들면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결과가 있겠다.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 국내 배터리 셀 3사와 이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LG 화학 하나 포함해가지고. 근데 포스코 홀딩스도 하나 포함을 했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수산화 리튬이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최근에 이제 슈팅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20만 원 초반대부터 저축이다 하고 사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 올 하반기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때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LG엔솔 뭐 이런 것들도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반영이 돼서 포스코 홀딩스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다. 왜? 투자를 열심히 회사가 지금 현금을 계속해서 투여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가장 쌀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미지수의 날이 아니라 날은 정해져 있잖아요. 전부 다 25년도에 다 생산을 다 이제 본격화하잖아요. 25년도에 공장 완공 짓고 수율 잡고 뭐 26년, 27년도부터는 열리잖아요. 그때부터는 투여한 돈이 선순환이 돼버린다고. 선순환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도. LG전자 같은 것도 난 당장 오늘 사서 내일 먹을래 하면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나는 저축이다. 미래에 난 3년 만기 적금을 들랜다. 5년 만기 적금을 들랜다. 내가 20년 전에 주식을 했더라면 나는 삼성전자를 샀을 텐데 그러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사시면은 적금식으로 사시면은 3년, 5년 뒤에 문종현이라는 사람이 서울경제에서 매주 한 번씩 했는데 그 말을 했어. 그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은 저는 감사하고요. 아무튼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된다. 접근 방법을 나는 그런 식으로 갈 텐데 아니면은 모멘텀 투자를 통해서 양극재처럼 막 해서 그런 부분으로 보통 그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바로바로 시세를 보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제가 1강을 할 때가 여기입니다. 1강을 할 때가 여기였습니다. 1월 달, 그렇죠? 1월 19일. 그 뒤로 이제
대표주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극재하고 다 해서. 그때 말씀드린 게 이제 배터리 셀. 작년에 수주가 790조인데 올해 1000조가 예상이 된다. 근데 이미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럼 여기에 40%는 양극재라고 그랬어요. 양극재. 1000조에 40%면 뭐예요? 400조라고 그랬죠, 제가. 숫자까지 이렇게 적으면서 똑같이 말씀드렸죠. 그게 여기입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여기 한번 왔고요.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 과학이 올리니까 여기서 매도 리포트 나오고 뭐 회장 구속되고 뭐 막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충분히 다 드렸고요. 그나마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릴 때 또 진입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강의를 어쨌든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그리고 잘 버티셨고 그리고 여기서 50만 원 초반, 이거 20만 원 초반 여기서 또 매수를 하셔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인증을 올려주시는데 100%짜리가 나오더라고요. 100%짜리가. 그냥 여기서 내가 이거 저 문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여기까지 계속해서 말이 맞아. 공감이 돼. 해가지고 여기서 또 그러는데 여기서는 못 샀는데 공감은 되지만 여기서 못 샀는데 이게 왔는데 여기서 회장 구속되고 뭐 매도 리포트 나오고 뭐 공매도가 어쩌느냐 하면서 뭐 여러 개 뭐 금감원에서 뭐 조사한다고 막 그런 별의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문종이가 갑자기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 수급 지표까지 다 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거 보니까 공감이 돼 해서 여기서 또 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50만 원 초중반, 여기 20만 원 초반. 인증을 올려주시는데 지금 2달 반 정도 되는데 100% 수익이더라고요. 100%.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만. 아무튼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이후에 ING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펼쳐질지는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으로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 강의를 30강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모든 분들이 저로 인해서 어쨌든 뭐 도움을 받으셨다면은 감사할 일이고 축하드릴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부터는 저는 사실 성격상 뭐 자랑이나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쑥스러워합니다.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는 빠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자, 삼성바이오로이스 센트리온. 자, 이것도 계속 내내 말씀드렸죠, 이거. 내내. 자, 삼성바이오로이스. 없잖아요. 추세가 없잖아요. 추세가. 그쵸? 나중에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이거 한 90만 원 정도 오면은 그때 와서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건 싸게 산다고 좋은 게 아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예요. 3사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합병된 뒤에는 매출 인식이 더블 카운팅 되는 게 많아요. 셀트리온에서 생산을 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출 잡아서 팔고 그러잖아요. 재고 잡고. 근데 그게 합병이 되면은 하나로 뭉쳐지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이 3사에서 각자 놓은 게 합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슬림화 돼버려요. 그때 평가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냥 추세가 없다. 추세가. 그러니까 추세가 그냥 없는 주식은 나중에 추세 올라와서 해도 늦지 않는다. 괜히 무슨 뭐 길목 지키기 한답시고 뭐 이런 거 하고 하지 마셔라. 더군다나 여기 하나 덧붙이면은 신약. 신약은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셔라. 왜?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거는 주식 투자에서 내가 잘 모르는 거는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잘 모르는데 샀어. 근데 갑자기 막 떠요. 올라도 불안한 거예요. 올라도. 먹은 거 까먹을까 봐. 그쵸? 자, 아모레지, LG생활건강. 리오프닝이니 뭐니 해서 뭐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리오프닝 무슨 리오프닝이야. 지금 중국이 지금 막 그러는데. 그리고 화장품은요. 과거에 2000년 초반에서 2000년 중반까지 최고의 대장주였잖아요. 그때는 중국 로컬 업체하고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그쵸? 근데 지금 그 뒤에
중국 로컬 업체들이 품질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어요. 한 2, 3년 전부터. 그리고 걔네는 민족주의가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한알령도 있었고요. 그렇죠? 사드 배치 이후에 안 사죠. 죽어도 안 사요. 거기다 코로나까지 딱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이 안 되죠. 근데 이거 그런 분들 계세요.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중바닥입니다. 대바닥입니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게 없겠네? 지하실로 가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거는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설령 여기서 이렇게 26,000원인데 여기서 4만 원까지 이렇게 간다고 해도 수익률 그럼 제법 짭짤하지 뭐. 주식에서 뭐 내용이 뭐가 중요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물론 수익이 중요하죠. 근데 수익다운 수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잡주, 신약바이오, 테마주, 이슈주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가는 정말 그냥 여유로움을 갖고 투자를 길게 이어가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런 걸 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가 그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빠졌다고 하면 안 된다. 자, CJ하고 CGV. 자, 우리나라 CJ 그룹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은 내수인데 플랫폼이 없어요. 판매 채널이 없는 거예요. 채널이. 쿠팡한테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럼 이미 플랫폼 회사들은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통틀어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니까 메카오, NC소프트 뭐 지금 보면 무슨 뭐 AI 뭐 한다고 하잖아요. 다 그런 거 여러분들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지금 애플까지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룡 기업이 다 참여하는데 애플을 제외하고 다 참여하는데 애플까지 나왔어요. 국내 기업이 AI 안 된다. 경쟁력 없다. 거기다 플랫폼, 내수 소비 플랫폼, 쿠팡이 이미 그냥 다 잠식했다. 안 된다. 신세계 이마트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주가가 말을 해준다. 주가가. 그럼 얘들이 돈이 많으면 자기들한테 CGV 하면은 해줘야지 왜 증자를 하냐고요. 주주가치 자체도 생각을 안 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갖고 계시면은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거 버리시고 새롭게 접근하셔도 충분히 하반기에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막강을 통해서 간단하게 지난 6개월을 한번 배터리 핵심 섹터 정리를 해드렸고 통틀어서 이런 거 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그동안 제 강의를 어쨌든 뭐 즐겨 들어주시고 이렇게 좀 응원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종 반장님의 강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배트맨 1부에서는 프로 주식 리그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2부에는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종 반장님도 저희와 함께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문종 반장님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만나보기 전에 일단 오늘 장에서 반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사항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세 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더 큰 장이 열릴 것이다 이야기해드렸고 주가 급등락 중인 LNF 대응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등 주요 섹터 점검해드렸으니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종 반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누었던 사항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간 5년 동안 서울경제TV와 함께 해왔던 제가 오늘을 기점으로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쉼표입니다. 마침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서울경제TV 시청해 주시면서 저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도하나가 되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우리 서울
서울경제TV 열심히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제작진분들 카메라 뒤에 많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지막 투자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사칭 피해에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